자, 뿌리라고 하는 뒤에 이로 끝나다 보니까 주격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주격조사에 세 가지 패턴이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주격조사 생략된 단어 개념. 자, 기프는 그대로 이어졌게 됐으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자, 요 나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우리 나무는요, 나무가 기본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체언이라고 한다면, 명사라고 한다면 얘는 형태가 안 변하거든요.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체언이 고경 혹은 덧생김 이렇게 체언 형태가 좀 달라져요. 뭔가 없었는데 생기기도 하고 또 고경 형태가 바뀌기도 해요. 그런 체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나무인데요. 나무는 기본형이 나무예요. 모음조합 맞추고 있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합 안 맞죠. 근데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에서는 끝모음이 탈락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더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는 기억이 더 생겼다. 그래서 남근, 나무는 이렇게 모음조까지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밑에도 봐봐요. 모음이 두 개니까 하나가 탈락이 되고 여기에 기억이 더 생기면서 남근이라고 쓰이는 거다라는 거. 요 과정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기억이 더 생겼구나, 나무였구나, 이것이 이렇게 형태를 바뀌는 거구나.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체언은 남극까지가 체언이에요. 기본형은 나무예요. 조사는 은이 붙은 거예요. 모음조까지 생각해서. 알겠죠? 자, 여기까지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고 하는 주어는 뿌리 깊은 나무가 주어입니다. 뿌리는 주어 아니에요.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 물론 요 안에서는 뿌리가 주어지. 뿌리가 깊다니까. 그쵸? 근데 전체에서는 나무가 주어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 그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이 나무는 아주 근본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조선. 근본이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뿌리가 깊다, 근본이 있다. 그런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요 바람이라는 것도 바람이라고 하는 요 미음 소리가 뒤로 이어적기가 된 거고요. 바람에라고 하는 요 대상은 부사격 조사죠. 우리가 대상의 느낌이 있으면은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 원인이 나타내주는 또 조사이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원인 대상 때문에 아니 멜세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흔들리다 뭐뭐 때문에 흔들리다 항상 서술어 때문에 우리는 부사격 조사의 쓰임이 구분이 되는 쓰임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어적기가 됐고 양성 모음이고 부사격 조사구나라는 거. 부사격 조사의 쓰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누누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우려면 지금 요거 애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다. 항상 요 이모음 뒤가 좀 관건이 되기도 하죠. 외우려면 요 세 개 다 외워야 돼요. 애는 얘로 쓰이기도 한다. 근데 해석을 하면 되지. 바람 때문에 바람에 아니라는 건 부정부사 뮤이다라는 단어도 이미 없어진 단어예요. 뮤이다는 사라진 단어죠. 소멸했습니다. 이 뮤이라는 거는요. 흔들리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리을세가 종속적 연결어이에요. 뭐뭐 할세, 리을세 앞에서 종속적 연결어이 어디서 나왔었더라?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 아니 할세 여기 나왔었죠. 리을세, 이 리을세 꼭 눈여겨봐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고전 문학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종속적 연결음이 뭐뭐 함으로, 움직임으로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음이. 자, 바람이 아니 움직이니까 그럼 이 바람은 하나의 시련으로 보는 거죠. 문학적으로 시련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어떤 시련이 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시련 겪지 않을 거예요. 왜? 뿌리가 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꽃, 꽃. 자, 이 꽃에 대한 개념. 꽃은 종성부형 초성이 쓰인 거 맞죠? 왜?
지읒 소리는 초성의 글자인데 종성에도 쓰였으니까. 그리고 표의적 표기라는 거는 형태를 밝혀서 적었던 거예요. 형태를 밝혀서. 형태를 밝혀서 어법에 맞게 적었다. 우리 맞춤법 소리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이 두 가지 원칙 중에서 그 뒷부분. 그전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테스트한 거죠. 세종대왕이 테스트한 거야. 소리대로 적으니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밝혀 적으면 어떠니? 그래. 그렇게 하면 의미가 더 잘 통용되지 않을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곳은 팔종성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읒이라고 하는 소리는 팔종성법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리고 좋고라고 할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좋다, 좋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깨끗한 클린의 느낌이에요. 꽃도 아주 깨끗하게, 꽃도 아주 좋고. 그럼 꽃 좋고 여름, 이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죠. 열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혀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열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 열음은요. 열리다, 어간이에요. 열다, 뭔가 열리는 거, 오픈되는 거. 거기에 이 음이 들어가면서 앞에서는 우리가 옴과 얘네들이 하나의 명사형 전성음이었다면 여기서는 접사로서 쓰여요. 자, 접사의 기능,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품사가 변했죠. 용언, 동사였는데 음이 붙음으로써 명사로 이미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명사로 파생된 단어예요. 열매로 우리는 해석을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자, 이때 명사 파생 접사 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열음. 이해했죠? 자, 하나니 요 느가 아까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형 선어 말함이. 근데 요거는 얘기 안 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하다, 열매가 많다. 하다는 많다라고 해석하니까 오히려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용비어천가의 전반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한번 나눠주셔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이 열매가 많으니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가 대꾸가 되거든요. 비슷하게 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셈은 뒤에 이라고 한 앞에 자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가 그대로 쓰인 거죠. 깊은은 그대로 이어적기가 되고요. 자, 물은 원순모음하고 이러지 않은 거. 아까는 스물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 그대로 쓰여서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28자를 물은 자, 가맘이다라는 거는 가물다. 이거 가물다라는 거예요. 가물다라고 뭔가 가무는 거는 가물다라는 단어는 우리 마르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뭄의 하나의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어주면 될 거고요. 가물에 이 이유나 원인 나타내주는 뭔가 대상이 되는 느낌 부사격 조사겠죠. 부사격 조사 에 다 쓰인다고 했어요. 아니 그친데요. 자, 그치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본형이 그치다가 아니라 그따예요. 원래. 그따. 근데 이 그따가 이렇게 이어적기가 된 거고요. 그칠세, 리을세로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 의미가 쓰였는데 이 표현이 나중에 팔종성법에 그따로 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팔종성법이 쓰이면은 그따라고 쓰여요. 근데 지금은 팔종성이 아니죠. 여긴 종성 자리에 오는 단어였지만 사실 초성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이어적기가 된 거죠. 요거 설명 안 한 학교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어적기고 팔종성 쓸 때는 그따라는 해석 안 하기도 해요. 학교에서는 주로.
근데 이때 보면 요 샘은요, 샘이 깊대요. 그 물, 샘이 깊은 물은 문화적 유산이에요. 기초가 튼튼한 이 문화적 유산이 많은 나라들은 가뭄이라고 하는 이런 시련이 와도 오히려 뭐를 이뤄서 내를 이루어서, 내라는 거는 리버지, 강물, 리버, 강을 이루어 바다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그러면 요 내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체언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체언 앞에서 나무라는 체언처럼 이 내는요,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이에요. 내흐. 이렇게.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서 히읗으로 끝나는, 맞아, 주야가 팔종성법 적용되면 글쎄 이렇게 나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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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팔종성법 적용돼도 그칠세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종성 자리가 아니잖아. 이어적기가 되는 거니까. 알지? 그칠세 이렇게 그대로 쓰여요. 팔종성법이 쓰이는 그 시기에도 종성 자리에 올 때만 시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질문을 했고. 자, 요 다시 내히러라고 할 때는 요 내히는요. 요 히읗으로 끝나는 건데,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 이것밖에 없어요. 히읗.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글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이 히읗 소리는 다 자연스럽게 소멸했어요. 내흐이러라고 할 때 이 히읗 종성 체언이고요. 근데 이게 현대국어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살이라는 단어, 고기 합쳐지면 살, 코, 기. 궁금하지? 왜 이게 키읔 소리가 날까? 살 뒤에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가 합쳐질 때 이렇게 만나거나 혹은 조사가 만날 때 살과 라는 조사가 만나면 얘는 과로 소리가 나요. 자, 이거 미리 잠깐만 땡겨서 얘기할게요. 뒤에 가면은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16세기에 이렇게 살흔이라고 하는 살, 히읗 종성 체언이었다라는 거죠. 16세기 수학원이에요. 수학원의 자료 잠깐만 참고로 하시면은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였구나. 자, 그러면 이 히읗 종성 체언의 히읗은요, 단어와 결합할 때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거나 조사와 결합할 때 뿅 하고 나타나서 축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축약이 돼요. 그렇죠? 혹은 이어적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어적기가 돼요. 혹은 축약이 될 수 없는 단어들 있죠. 시옷 같은 경우. 시옷은 축약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탈락해요. 히읗 탈락. 아까 나라 할 때 하는 단어. 나라, 요 히읗 소리가 있었는데 나라의라고 하는 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쓰이다 보니까 얘는 탈락하는 경우예요. 그 정도 히읗 종성 체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이는 주격조사, 내가 이루어져라고 주격조사로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왜 이가 온전히 쓰였을까? 앞에 히읗은 종성 체언이니까. 이해됐죠? 자, 이러는 이루어져. 바다에는 바다예요. 지금 현재 국어의 바다입니다. 청상백어에서 바다에 가자라고 할 때 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간을 나타내주는 처소 부사격 조사이다. 부사격 조사예요. 처소 부사격 조사.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다라는 거. 가나니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는도 현재 선어만 어미죠.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다. 근데 가니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현재를 나타내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니라고 얘기를 하는 용비어천가. 자, 목적성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문법적 측면은 이게 개념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맞아 그랬구나 라고 기억만 나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용비어천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만 용비어천가 정리합시다.